네, 성공투자 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은 저PBR주들이 쉬는 틈을 타서 코스닥 성장주라든지 소외주들이 순환매 반등에 나타났었는데 오늘 다시금 맥이 쏠리고 있는 코스피 시장입니다. 시장이 주목하는 이벤트죠. 26일 기업밸류 프로그램 구체적인 방안 발표와 21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텐데요. 이런 이벤트를 감안해서 종목별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MHB 인베스트 이사, 전태진 와운의 파트너, 뉴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랭킹쇼 종목 탑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하겠습니다. 10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10위는 4PM 반도체입니다.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특화 시스템 반도체 제품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오늘 스펙 합병 상장 첫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초대형 디스플레이 패널 구동 반도체와 엔진용 마이크로 LED 구동 실리콘 백플레인 제품을 국내외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동사는 향후 레도스 기반 AR 기기 시장이 개화됐을 때 가파른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10위는 4PM 반도체입니다. 네, 9위 보겠습니다. 네, 9위는 하나투어입니다. FN 가이드에 따르면 16일 기준 지난해 결산 배당을 공시한 상장사 가운데 하나투어가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 주당 5,000원의 비과세 특별 결산 배당을 결정하면서 배당 수익률은 8.42%에 달했는데요.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되고 있는 하나투어가 9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8위 보겠습니다. 네, 8위는 인성정보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정부와 의사협회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는 기업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성정보는 개인 맞춤형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업체로 최근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플랫폼 OK닥 서비스를 런칭해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8위는 인성정보입니다. 네,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0위는 4PM 반도체입니다. 오늘 코스닥 이 스펙 소멸 합병 방식으로 상장을 했죠. AR, VR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주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4PM 반도체 좀 향후 얼마나 주목할 만할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오늘 신규 상장된 종목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좀 많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좀 상한가까지 기록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이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아직 판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고 신규 입장은 조금은 관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4PM 반도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디스플레이 구동 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술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팹리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전 세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스펙 합병으로 인해서 상장이 됐었던 부분이고 일단 이 4PM 반도체의 그 생산 방식을 좀 보게 되면 고객사 요구에 맞게 주문 제작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초기 개발 비용을 좀 부담을 하게 되면 이제 일부의 이제 제품 양산 이후에 고객이 지불한 그 개발 비용까지 반영을 해서 양산 단가를 정하는 부분들이고 일단 워낙에 구동 관련해가지고 기술에는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레더스 쪽으로도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AR 시장, 이번에 애플 비전 프로 관련해가지고 참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AR, VR, XR 시장이 좀 본격화되게 되면 이 레더스 수요 관련해가지고 급증이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양산 매출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 매출적인 부분도 가시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 이 마이크로 LED 시장 자체가 2023년 2,700만 달러에서 27년 5억 8천만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형 디스플레이라든지 웨어러블 제품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향후 AR, VR 관련된 시장 개화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을 부분들이고 향후에 관련 제품이 양산화되면 실적도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여기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수혜는 충분히 입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극과 극에 대한 그 반응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일단 그 부분 추후적으로 어떻게 모멘텀이 좀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나중에 추후 흐름 보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상장 첫날 그 이후의 흐름을 지켜보자. 뭐 이제 XR 관련주 또 움직일 만한 종목이 나온 만큼 앞으로 이제 테마와 그 연동해서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9위 하나투어 볼까요? 하나투어가 이제 벚꽃 배당 시즌에 가장 높은 배당 수익률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하나투어의 배당 기준일이 4월 2일이니까 그때까지 보유하면 높은 이제 벚꽃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여기 실적도 괜찮았고요. 연휴 특수 기대에 지금 배당까지 주춤해진 주가가 다시금 좀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반등에 나설 수 있을지 하나투어 사볼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매매 매력도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 더 상승 여력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시장의 어떤 예상을 조금 더 뛰어넘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습니다. 리포트들을 보니까 이 실적이 잘 나온 이유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패키지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가격이 단가가 높은 중가, 고가 패키지의 어떤 판매로 인해서 전체적인 단가 ASP라고 하죠.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채널 판매 확대로 비용이 절감되고 있다.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거치면서 중소형 여행사들이 싸그리 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자 독식의 구조를 하나투어 그리고 모두투어가 현재 갖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호시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저피별 정책과도 어느 정도 그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당이 시가 배당률이 약 7.8% 정도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창립 이후 최대의 어떤 배당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3년간 순이익의 약 30에서 40%를 배당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지금의 저PBR 정책과도 이제 좀 그 결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뭐 중소형 여행사들이 좀 다시금 생겨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축된 승자 독식의 구조가 당장 깨질 가능성은 낮고 여기에 대해서 배당과 이런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여름 방학도 특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하나투어의 주가는 조금 더 위로 열어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호실적과 더불어 배당 또 주주환원 기대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하나투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8위 인성정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또 강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그 힘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추가 상승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전태진 박사님? 저는 아무래도 이게 지금 그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그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정부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바로 비대면 진료 허용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노이즈 효과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세적으로는 조금 더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인성정보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원격 의료 서비스 관련주로 했을 때 항상 거론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얼마 전에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도 이 시범 사업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 나올 때 한 번 더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 디지털 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지금 이 인성정보라든지 비대면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의대정원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의대정원에 반발하게 되는 이제 의사협회에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과연 이게 이제 의료 대란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좀 같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그 의사 전공협회에서 이제 그 회장이 사직을 좀 하고 그리고 의사들이 이제 단체적으로 집단적인 행동에 대한 그 부분들을 본격화하니까 정부에서 꺼내들었던 게 이제 의료계에서 반대가 좀 심했던 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그리고 진료 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을 카드를 좀 거론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에 이어서 오늘 또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의사 집단행동 기간 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좀 시세를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고 중요한 건 내일부터 이제 그 전공의들이 그 빅5 병원에서 전공의들의 그 사퇴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아마 내일 20일 기준으로 이제 그 행동들이 나오게 될 텐데 아마 거기에 따른 이제 뭐 대화나 이런 좋은 쪽의 이야기가 아니고 좀 행동 대 행동이 나오게 되면 결국에 정부에서는 이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한 카드를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계속 이미 내놓은 상태고 어차피 여기서 좀 강경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는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인성정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승, 갭상승을 보여주고 올랐다가 밀리는 모습들. 그래서 단타를 노렸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당의 차익 매물 실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개별적으로는 이제 5,500원 가격대가 좀 지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5,500원 좀 깨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단 오늘 저가 기준 5,380원 기준을 잡아보시고 그 이하 밀리게 되면 이 갭을 다시 메꾸러 갈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노이즈가 있는 한 계속해서 한번 이슈는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성 정보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7위와 6위에 또 어떤 종목 올라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최근 사우디 국가방위부와 방산협력을 위한 3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는데요. 정부 지원에 더해서 해외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서 호주까지 K 방산을 찾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이 내달 방산 육성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른 수혜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7위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NHN KCP입니다. 중국 알리와 테무 등을 중심으로 직구 열풍이 불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는 해외 고성장이 지속되고 신규 고객사 유입이 기대된다며 올해 고성장하는 주요 해외 가맹점의 거래 대금 유입 등으로 점진적인 주가 우상향이 기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는 NHN KCP입니다. 네, 계속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진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화 그룹주로 보더라도 전반의 흐름이 좋고 방산주 전반의 흐름도 함께 좋습니다. 그 안에서도 흐름이 가장 견조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신고가 돌파 행진 더 이어갈 수 있을지. 근데 유독 항상 추세가 제일 강하기는 했어요. 네. 일단 올해 우리가 주목할 만한 섹터 중에 하나로 방산 섹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워낙에 많이 받아놓은 수주 잔고이기 때문이겠죠. 탄탄한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얼마 전에 발표된 실적, 잠정 실적 역시도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그 외 현대로템과 LIG 넥슨 역시도 양호한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고 앞으로 올 한 해 내내 좋은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자체가 저PBR 쪽으로 조금 이제 쏠림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돌고 돌아서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미래 성장성과 실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산주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폴란드양 수출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외에 호주 K9과 레드백 그리고 이집트 K9에 대해서는 역시나 장기적인 관점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인 방산주들이 약간 좀 눌려있는 모습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수은법 개정이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수은법이 개정이 된다라면은 한도를 좀 더 늘린 상황에서 폴란드 추가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겠고요. 하나 에어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또 우주항공 테마에서도 대장주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항공과 방산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요. 작년 6월부터 지금 주가 움직인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박스권 거의 6개월이 넘는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를 시도한다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이죠. 한미반도체가 마찬가지 흐름 보였습니다. 작년 8월부터 상단과 하단이 막힌 박스권에서 지루한 행보를 보이다가 한번 고점을 돌파하자마자 바로 거래가 터지면서 상당히 큰 시세가 난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기대되는 방산주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살펴봐도 된다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6위 NHN KCP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가장 큰 이슈죠. 이 중국의 이 알리와 테무의 시장 공략화에 따른 국내 이커머스 시장 또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NHN KCP도 상당히 주가 흐름 좋은데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좀 주가 상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단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NHN KCP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상승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좀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결제 기업이익으로 온라인 결제, 오프라인 결제 그리고 O2O 이 세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이게 단순히 결제 서비스 제공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 하기 위한 그 어쨌든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난주 14일 날 발표가 됐었는데 지난해 연결 그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1%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420억 원을 기록했고 그리고 같은 기간 매출액이 9,720억 원으로 18% 늘어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4분기 거래액 같은 경우도 11조 7천억, 매출액 2,684억, 영업이익 124억을 기록했는데 이게 지금 전년 대비로 좀 보게 되면 18.4%, 20.7%, 그리고 3.0% 증가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4분기 호실적이 나왔던 부분들은 일단 신규 가맹점들의 그 매출 부분이 확보한 매출도 나온 것뿐이고 이제 외형 성장뿐이 아니고 이익에도 지금 실질적으로 성장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합산한 거래액이 43조 원으로 전년 대비 한 17.1% 증가를 했는데 이제 이베스트 투자증권에 따르면 이게 지난해 43조 원에서 올해 48조 원으로 성장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럼 거래 대금 자체가 약 10%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아무래도 이 온라인 결제 부분이 실적 성장을 좀 이끈 주역이 됐는데 기존 이제 가맹점들의 그 견조한 성장뿐만이 아니고요. 홈쇼핑이라든지 글로벌 OTT, 중국 직구, 온라인 여행 플랫폼, 식음료 등의 업종에서 이제 아무래도 신규 고객사를 매분기마다 확보를 한 점이 실적 상승에 있어서 좀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저는 이용을 해보진 않았습니다만 제 주변에서도 이 알리와 테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5명 중에 1명이 사용한다고. 네, 진짜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국 직구 열풍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이커머스 플랫폼이 그동안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지목됐던 것들이 이제 배송이 느렸었고 그리고 혹은 품질 등의 단점 그리고 혹시 이제 오배송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지금 보완해 나가면서 무서운 속도로 이제 성장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3일 기준 그 구글 플레이 앱 순위 1위가 알리가 1위였고 테무가 2위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규 설치 건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알리와 테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소비 트렌드가 아예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아무래도 그래서 알리와 테무 쪽으로는 계속해서 이용자가 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9,700억 가까이 가는데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좀 보여질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 오늘 13,700원 정도 가격대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차익 매물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지금 이 신규 라인에서 그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조정 왔을 경우에 바닥 다지는 거 확인하고 그때 공략을 하시면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네. 그런 기업이니까 중장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CJ 대한통운이랑 NHN KCP가 너무 잘 가길래 저도 한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크리스마스 장식 그 눈사람 목이 넘어가는 그래서 저는 이제 복불복이구나 질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여러 이제 저가 공세로 한국인의 5명에 1명이 그래도 사용을 하면서 중국 직구에 대한 열풍에 그래도 관련주들의 흐름은 견조합니다. 두 분 다 사실 공통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 NHV KCP에 대해서 주신 만큼 조정 시 매수에 대한 관점 또 진단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살펴봤고요.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중 오름세를 지속하는 코스피와는 달리 코스닥은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밸류업 프로젝트 다음 주 월요일인 26일 발표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오늘 저PBR 관련주들 힘을 내는 가운데 현대차 대비 덜 움직였던 현대모비스가 늦게나마 힘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소 연료전지 사업 부문을 현대차에 이관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탄력 보이는 가운데 현재 5.8%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전력의 양봉에 우리도 라면서 상승폭을 키우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랜드인데요. 정부가 곧 공개할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상장 공기업의 주주가치 재고 항목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4분기 실적마저 좋았던 점 배당 기대감으로 작용하면서 현재 6%의 상승폭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 고개를 들었던 2차전지 관련주, 오늘은 또다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유진투증권의 리포트 하나 보자면 전기차 업황과 상관없이 증설 등 모든 계획이 100% 실현된다 하더라도 셀, 소재, 장비 등 2차전지 관련주들의 주가 고평가됐다는 분석이 들려왔는데요. 하지만 전해액 관련주인 엔캠은 업황 뉴스와 상관없이 새해 들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이틀 쉰 후 오늘 다시 두 자릿수에 급등하면서 현재 15% 오르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가총액 4위 자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투톱과 함께 중소형주들의 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중 고영은 반도체 검사 장비와 수술용 로봇이라는 두 가지 모멘텀으로 시장의 재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4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 기관과 함께 오늘은 외국인도 매수에 나서면서 장중 5%의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코스피 시장의 빨간불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에 힘입어서 1.2%까지 오름폭 확대하고 있는데요. 힘내주고 있는 특징주 계속해서 압축해서 이제 상위 순위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HLB입니다. 간암치료제 미 FDA 허가를 앞두고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HLB의 간암치료제 후보물질 리보세라닙과 중국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마 병형투여요법을 FDA 1차 치료제로 허가를 추진하면서 오는 5월 16일까지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유럽 간암 분야 최고 석학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한 교수는 간 기능에 관계없이 유효성을 입증했고 간암 치료에 있어 유망한 옵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5위는 HLB입니다. 이어서 4위 보겠습니다. 4위는 금융주입니다.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구상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을 오는 26일에 발표하기로 하면서 저PBR 수혜 기대가 큰 기업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대표적인 저PBR 업종인 금융주의 수혜 기대감이 몰리는 가운데 최근 국내 상장된 7개 금융주의 주주 환원율이 모두 전년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상승폭은 4.2%포인트로 금융지주 모두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투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금융주가 4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3위는 SK를 비롯한 지주사들입니다. 정부가 저PBR주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당 확대와 자회사 자사주 소각 등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지주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오늘 SK와 LG, KT를 비롯한 지주사들이 강세를 보이며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3위는 지주사가 차지했습니다. 네, 5위는 HLB입니다. HLB뿐만 아니라 오늘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엔 관건은 이 리보세라닙의 미국 FDA 승인이 여부일 것 같은데 HLB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성호 이사님? 네. 지금 신성 델타테크 같은 종목이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3월에 있을 어떤 추가적인 신물질을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를 버티고 있게 만드는 거겠죠. HLB 비슷합니다. 3월에 FDA의 어떤 파이널 리뷰가 있고요. 5월에는 FDA 최종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의한 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물론 이제 3월 어떤 이벤트를 앞두고서 그 전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 굳이 3월에 있을 이벤트의 어떤 결과를 확인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주가 올라간다라면은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를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3월에 이벤트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다시 들어가시든 마시든 그것을 결정하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오늘 HLB 지금 시가총액 보셨습니까? 10조를 찍었습니다. 이 HLB 어떤 이 병역요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뭐 회사 측의 어떤 뉴스에 의하면은 연간 영업이익 1조를 기대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조를 진짜를 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시가총액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거의 한 80% 정도는 충분히 선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에서도 대부분의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급적 이슈도 무시를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향후 지금 나오게 될 HB 같은 경우 CB와 BW 경우는 250만 정도가 남아 있고요.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이죠. 내일 뭐 HB 제약, HB 생명과학, HB 전부 다 CB, BW가 한꺼번에 좀 풀리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지금의 주가는 이런 모든 베스트 케이스들을 충분히 선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봤을 때 굳이 여러분들이 마지막 패를 까보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B와의 닮은 꼴이 하나 있죠. 엔캠이 오늘 코스닥 대부분의 종목들 사실 시총 상위주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이 두 종목의 급등이 눈에 띄고 사실 차트의 흐름도 비슷하거든요. 엔캠도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붙으면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HLB와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비슷하겠죠. 일단은 엔캠 같은 경우에는 논리는 뭐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중국산 전해액을 쓰지 않게 된다라면 그 수혜는 한국 업체들과 그리고 일본 업체들이 고스란히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을 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주요 소재든 양극재가 있고요, 음극재가 있고요, 분리막이 있고 전해액이 있는데 나머지 세 개는 전부 다 좀 주가가 못 가고 있는데 유독 전해액만 올라갈 수만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충분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그렇게 좀 명확한 대답을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 좀 수급적 이슈가 어느 정도 더 붙었기 때문에 다른 소재들보다는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언제든지 키 맞추기가 이제는 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키 맞추기가 아래로 될 가능성도 네.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 급등에 나오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일단 좀 예의주시하면서 보수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HLB 또 엔캠에 대해서 각각 짚어봤습니다. 자, 4위 금융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6일 기업별로 구체적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지난 거래일에 가장 먼저 일정 확정으로 뽑은 쪽이 자동차였고, 자 이제 오늘 금융, 지주, 유틸리티 등 일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금융주 안에서도 탄력도는 또 다 제각각입니다. 이런 발표를 감안을 했을 때 금융주 안에서 사도 됩니까? 일단 저 PBR 관련해 가지고 금융주 그리고 저는 지주사는 조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금융주 이제 보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최근에 계속 이슈가 좀 됐던 부분이 있었고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면서 이제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2차전지나 좀 이런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지주사랑 금융사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고 근데 지난주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그 결국에 강한 순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좀 견인했던 부분들인데 이 외국인 투자자가 2월 이후에 코스피에서 약 5조 5천억 원 가량의 순매수를 좀 지속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은행, 상사, 반도체 이렇게 정부의 증시 부양책 수혜가 기대되는 이 저 PBR 관련된 종목들에서 순매수세가 좀 들어와 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저 PBR 기업 중에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이 확대 전략을 밝히지 않은 기업들을 외부에 공표하고 자사주 소각 등 이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골자가 되고 있는 거고 네. 결국 이 26일 날 발표가 될 거거든요. 세부 내용에 대한 발표가 나올 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26일 날 단기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저 PBR 관련된 종목이 정말 정부의 의지가 표명이 되고 의지가 맞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어쨌든 20몇 년 동안 이루어진 우리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의지만 확실히 있다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좋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아마 26일 날 발표가 되고 이제 단기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 이제 그 안에서 정말 옥석 가리기가 나와줄 것 같아요.
밀리는 기업들, 밀리는 종목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흐름을 유지해주는 종목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략을 여기서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단기 변동성에도 밀리지 않고 견조한 그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을 공략을 해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 정부 기업 밸류 프로그램 말고도 최근에 워낙에 이게 좀 많다 보니까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부분들도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그 확대 요구를 받는 것들이 좀 많아지죠.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KTNG, 삼양그룹, 그리고 현대엘리베이터, 그리고 7대 금융지주죠.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등 해가지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주주환원 확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쨌든 노이즈의 효과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쨌든 주주환원 정책은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26일까지 단기 변동성 보일 때까지는 좀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 일단 거기 발표 전에 한번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고민해 보시고 나서, 그리고 네. 나서 이후에 다시 한번 재공략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26일 이제 재료 소멸에 따른 차익 실현을 염두에 두고 보유자 관점에서 이번 주는 언제든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지켜보자. 그렇죠. 지금은 신규 네. 매수보다는 네.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만 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대응의 영역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호 의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뭐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좀 그동안 좀 많이 소외가 됐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융주들이 배당을 많이 하고 싶어도 정부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또 내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주주 중에서 70%가 외국인이거든요. 그럼 배당을 하면 할수록 국부가 유출이 되는 그런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PF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또 정부 입장에서도 좀 애매한 스탠스를 좀 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금융주를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KB금융이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 3천억 정도의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른 금융주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KB금융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하고, 그것을 제외하고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사주 약 24%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금융주들을 하시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KB금융 하나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에 이어서 또 지주사들 관련주들도 이 기업 밸류의 프로그램 관련주로 또 수혜를 받고 있죠. 오늘 SK를 비롯해서 지주사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주사들은 좀 어떤 부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뭐 SK, LG, CGA 등등 상당히 많은 지주사들이 좀 더 좋은 시세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외국인의 역대급 매수세는 역시나 지금 정부의 저PBR 정책이 그 기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저PBR 정책을 펼치고 나서 1년 내내 주가가 좀 천천히 올라갔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이 나오기도 전에 26일이죠. 나오기도 전에 이미 주가가 단기에 30에서 40% 올라가면서 일본이 1년 동안 꾸준히 올려놓은 주가 상승률을 우리나라는 거의 뭐 한 3, 4주 만에 달성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키 맞추기가 끝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다 이제는 오늘 같은 경우는 공기업 테마죠. 오늘 한전 KPS,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같은 종목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주사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26일 날 정부가 과연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강제성이 없다, 그리고 일회성에 그친다고 한다면 지금의 어떤 주가 상승세는 다시금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이 생각하는 것만큼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은 자사주를 일부 매입을 하면은 그 중에 일부를 또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물적 분할을 금지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얘기는 달라지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은 지금까지 올라왔었던 주가 상승세는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6일 구체적인 방안 발표 이후에 이런 저PBR 수혜로 올라온 종목들 과연 어떤 색깔을 보일지, 주주 환원에 대한 여력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 결국 핵심적으로 압축될 수밖에 없는 만큼 그 이후의 흐름도 예의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실시간 유튜브도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분위기 또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도 짧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혜성님께서 테크윙 놓쳤네 까비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자, 테크윙이 HBM 고속 핸들러 개발과 함께 양산 기대를 키우면서
다른 이제 소부장주 내에서도 유독 강하게 다른 그림을 그려가면서 52주 신고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까운 마음을 어디서 달래볼까요? 테크윙에서 기다려봐야 될지 아니면 다른 종목에서 달래볼지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윤슬님께서 또 소라 퀄이 장난 아니던데요? 라는 말씀 주셨는데 저도 오픈 AI가 텍스트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AI 소라를 공개하면서 관련한 영상을 봤는데 저도 그 퀄리티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4x4라든지 크라우드 웍스와 같은 종목들이 일부 꿈틀대고 있기는 합니다만 과연 AI 확장 영상까지 갔을 때 더 관련주들은 없는 것인지 계속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인공님께서 비상하는 비상교육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비상교육도 일부 교육주들 또 오르고 있는데요. 비대면 진료 관련해서 이쪽에서 이제 강한 테마를 형성한 이후에 의대 정원 이제 증원 확대에 대한 움직임과 더불어서 쉬었던 교육 테마들도 다시 좀 꿈틀꿈틀대고 있는데 그 힘을 좀 더 지켜봐도 될지 바톤 터치도 가능한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성훈 이사님. 테크윙과 소라 관련주 여쭤볼게요. 일단 테크윙도 HBM 관련 이슈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련한 종목들이 워낙 선별적으로 일부 개별주들만 움직이고 있어서 이 외에 다른 종목들은 또 없는지 각각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테크윙 같은 경우는 정말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테크윙에 우리가 상승세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HBM의 어떻게 보면 시장 헤게모니,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가 가져가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엿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요청으로 해서 HBM 전수 검사를 처음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해당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테크윙의 가치가 여전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에 동조를 할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주가가 밀린다라면 같이 좀 밀리겠습니다만 하이닉스 주가가 잘 버텨주고 좀 더 올라간다라면 HBM 역시도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테크윙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향 여러 가지 장비주들에 대해서 뭐 DIT도 마찬가지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HBM 관련 이슈 말씀을 해주셨고 그럼 소라 관련해서 조금 더 움직일 만한 여지가 있는 종목들 개별적인 흐름보다는 HBM AI로 좀 국한돼서 더 보자라는 의견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뭐 소라 관련해서 여러분도 주말에 동영상을 이제 보셨는지 모르는데 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잘 만들었고 세상이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정말 이게 수혜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몇몇이 있는데요. 이건 뭐 상식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이제 네. 생각을 해봐도 이게 진짜 수혜주가 될까라는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라의 어떤 수혜주는 당연히 오픈 AI밖에 없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간다면 뭐 엔비디아 정도 아니겠습니까? 네. 또 더 나아간다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의 테크닉 같은 종목들이 그나마 그래요. 수혜주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의 종목들은 일단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서 네. 올라간 점만 여러분들이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곁대를 테마주라고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비상하는 비상교육. 지금 워낙 비대면 진료주들이 최근에 가장 강한 테마의 힘이었잖아요. 이제 여기가 많이 오르니까 교육주를 좀 한축에서 움직이는데 바톤 터치도 가능할까요? 아니면 교육주는 아직까지는 힘이 그다지 강하지 않으니까 의미 안 둬도 되나요? 이게 그 바톤하는 터치 기간의 문제긴 한데 네. 교육 관련된 종목들은 저는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대면 진료하고 이제 지금 이게 연동된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 관련된 종목들은 예전에 한번 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이야기 나왔을 때도 이야기 좀 나왔었고 또 수능이 어려웠다라는 그쵸. 이야기 나왔을 때도 교육주는 강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교육주 관련해서 얘네 관련 테마만 좀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중요한 건 아무래도 4월에 있을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또 한번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번 더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대면 진료와 연동돼서 본다라기보단 개별 테마로서도 일단 메리트는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연동을 떠나서 일단 한번 개별적으로라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는 네.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교육주는 이번 의대 그 증원 확대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움직일 여지를 예의주시해봤자 하나 이제 테마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실시간 여러분의 민심 확인 시간 가져봤고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고 오시죠.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2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향후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오는 21일 엔비디아의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련 기업들의 투심이 쏠렸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최근 저PBR 랠리로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이미 상승분을 초과 달성한 상태라고 분석하면서 이 과정에서 소외됐던 반도체에 주목할 것을 제언하기도 했는데요. 또 손장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첨단 반도체 개발 및 공급을 위해 1,00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적용하면서 오늘 장중 신고가를 경신 15만 원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2위는 SK하이닉스입니다. 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지역 난방공사라든지 강원랜드 등 상장 공기업 7곳의 배당 적정성 등 주주가치 제고 노력도 경영 실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취지로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사비로 자사주 매입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전력의 경우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1위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네, 계속해서 2위 SK하이닉스 진단해 봅니다. 사실 오늘 그 주주 환원 기대감이 높은 저PBR 이런 기업 밸류 수혜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한 축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열심히 담고 있는 움직임, 시장 전체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코스피가 드디어 2,670선을 돌파해내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같이 안 볼 수가 없잖아요. 21일 전후로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의 15만 원의 상징성을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은 시장 전반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또 그 전망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에 이제 국내 증시의 상승을 이끌려면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SK하이닉스 이쪽 종목들이 좀 힘을 내줘야 되는 부분들이고 오늘 그 또 힘들이 같이 나와주면서 지수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를 보면 지금 현재 712달러, 710달러 왔다 갔다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한 12%만 증가를 12% 정도만 상승해도 한 800달러 수준에 이르게 될 거고요. 만약에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애플이라든 MS, 알파벳 이어서 이제 역대 4번째가 나오는 부분인데 좀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가장 큰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과거의 흐름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는 이제 계속해서 실적 발표를 할 때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도 역시 예상치를 뛰어넘는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이번에 호실적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향후 가이던스가 어떻게 잡힐 것이냐에 대한 우리 또 포커스도 좀 맞춰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월가에 있는 그 증권사들도 이제 계속해서 그 엔비디아 상향에 대한 그 목표 주가를 상향을 했던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뭐 ARM, ARM도 이제 계속해서 급등했던 모습들 보여주면서 반도체 업황 전체적으로 좀 훈풍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정부에서도 올해 이제 그 글로벌 연구개발 R&D에 1조 8천억을 투자한다는 이야기 나와 있고 여기에 뭐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이쪽으로 이제 게임 체인저 기술이라든지 차세대 반도체 이런 3대 기술에 집중 투자를 한다라고 정부 정책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모멘텀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좀 TSMC하고 AI 동맹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거론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AI 반도체 생태계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이 AI 시장이 재편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방금 그 손정희 관련된 그 종목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엔비디아 쪽 어쨌든 그 엔비디아에 관련된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저는 여기에 SK하이닉스는 수혜를 꼭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지금 15만 3,200원 신고가 경신을 했지만 저는 좀 더 높게 바라봐도 네.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김성훈 이사님께도 여쭤볼까요? 네.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저PBR주 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그 의미와 코스피가 내내 뚫지 못했던 2,670선을 오늘 돌파하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안착에 대한 기대까지 유효할까요? 네, 좀 뭐 기대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PBR 종목들 다시 말해서 대형주들 아니겠습니까?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음 주 26일에 발표될 정부 정책을 앞두고서 미리 좀 팔고 가자는 움직임도 주 후반에는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하이닉스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하이닉스가 오늘 시티증권에서 목표가가 나왔는데 23만 원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15만 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주가를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제목을 보게 되면은 HBM 쪽에서의 어떤 경쟁력과 그리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게 뭐냐면요. 최근에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좀 이런저런 HBM 관련 노이즈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블라인드라고 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뉴스가 나왔는데 그 뉴스가 금방 삭제되는 어떤 그런 모습도 나오면서 이거 지금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좀 잘 안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진짜 맞다라고 하면은 물론 시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해결하겠지만 그게 없다라면은 하이닉스의 어떤 지금 주가 흐름은 조금 더 전자보다는 좀 더 아웃퍼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1위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공기업 관련주들이죠. 오늘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정부의 이 주주가치 제고 기대 속에 강한 상승 보이고 있는데 이 이슈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이게 좀 확산이 되는 듯한 모습이죠. 오늘은 뭐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강원랜드 그리고 한전 KBS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공기업이다라는 것이겠죠. 물론 내용을 좀 더 들어가게 되면은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올해 전기 요금을 올리지 않더라도 약 7조 정도의 영업 이익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점과 그리고 실제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한전의 최대 주주는 기획재정부거든요. 요새 좀 이것저것 돈이 빠져나가면서 세수 부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전 배당을 조금 올림으로 해서 부족한 세수 부분을 채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리도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기대감이지 하겠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전력의 어떤 주가의 상승세는 전기요금을 한 번만 더 올리게 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훈 이사, 전태진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